엔비디아는 지금 음전과 양전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엔비디아 관련된 흐름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시장과 관련된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 계속해서 중국 시장은 방대하고 놓치면 우리가 후회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계속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깔끔하게 포기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 그것 때문에 서로 삐짐이 있었던 상태가 정권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했죠. 그걸 통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을 포기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 중국 깔끔하게 포기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AI 확장을 하면 그래도 준수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중국 포기하면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젠슨 황이 그동안 중국이 이제 미국 없이도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말해 왔었는데 수출 규제는 미국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중국을 쪼이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500억 달러의 시장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H20라는 이 호퍼칩 기반의 중국향 칩을 수출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실적에서 나왔듯이 1분기에는 25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를 했고요. 2분기 아직 실적 발표되지 않은 바로 그 2분기 현재 분기는 80억 달러의 손실을 낼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가 바로 그 그래프인데 이번 분기가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막대 그래프예요. 이번 분기는 25억 달러 손실로 마감을 쳤습니다만 이제 현 분기에 실적을 내게 되는 다음 실적 발표 때는 무려 80억 달러의 손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지금 이 전체 매출 막대 그래프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네. 상당한 비중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H20 호퍼칩 기반의 중국향 이 칩은 다른 나라에 팔기도 어렵다. 네, 그쵸. 사실 호퍼도 이제 전 세대 칩인데 거기다가 뭐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가성비를 낮춰서 그런 더 가성비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최신 칩을 사려고 하지 팔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서 발생한 손실은 단기 타격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타격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선망, 특히 2028년까지 3천억 달러의 연매출을 거둘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번 연도에는 2천억 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3년 동안에 1천억 달러를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 없이는 그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쵸.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UBS에서도 중국은 전체 시장의 4분의 1에 해당한다라면서 1,500억 달러의 시장으로 현재 매출단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회는 부분적으로 앞으로는 회복이 될 것이지만 이 미국의 중국 이 수출에 대한 통제가 계속 있는 한 중국의 자체 칩으로 이 따로 가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중국도 엔비디아를 필요로 하고 엔비디아도 중국을 필요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도 보시죠. 중국이 현재 AI 칩 수요를 현지에서 그러니까 이 중국 회사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이미 34% 정도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7년이 되면 2년 뒤에면 자금률이 82%나 될 텐데 엔비디아 빨리 중국 쪽에 수출을 재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했고요. 이 결국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종합을 하자면 엔비디아가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수년 동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생태계는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데 문제는 백악관을 거쳐야 하는 게 지금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률이 80% 이상 넘어가는 2027년이 불과 1년 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중국 시장에 재진출해서 최신 칩으로 이 빅테크 업체들을 조금 포섭을 해야지만 네.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중국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칩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 쪽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장표로 만들지는 않고 텍스트로 어제 정리를 해놨던 게 갑자기 생각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AI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엔비디아 플러스 자국산 칩 하이브리드로 쓸 것 같다라는 섞어 거예요. 쓴다. 섞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대중국 칩 통제 강화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전용으로 개발한 H20 칩마저 이제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AI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 플러스 자국산 칩을 쓴다. AI 훈련 트레이닝에는 엔비디아를 쓰고 추론에는 자국산 칩을 쓰겠대요. 추론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랑 합쳐서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배포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산이 필요해서 시장성이 크고 수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쪽에서는 엔비디아 칩 대비 성능은 많이 낮겠죠. 근데 추론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 쪽을 다루는 매체에서는 AI 시장에서 추론이 향후 칩 수요의 핵심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론 쪽에서는 우리가 엔비디아만큼 좋은 칩을 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추론 성능을 중국의 주장입니다. 화웨이의 주장이에요. 60%까지 추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어센드 칩 쓰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 칩을 계속해서 통제를 더 강화하게 된다면 중국 내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이 추론 칩 부분에서는 엔비디아의 지위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